팔자주름 하면 네. 필러 정말 많이 맞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 필러 맞으시는 분들 중에 필러가 움직였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. 이 팔자주름에 필러 이거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? 필러가 이제 히알루론산 에이시드라고, 이게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 성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물질이라 그걸로 필러를 만드는데, 얘가 자기 몸무게 한 1000배 정도 수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. 사실 그 볼륨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거든요. 갭이 크지 않았을 때는 필러로 채워서 그 갭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, 근데 너무 커졌는데 그거를 커버하겠다고 필러를 다 넣어버리면 이 계곡 차이를 다 필러만으로는 메낄 수 없거든요. 그걸 다 필러로 채우려고 했을 경우는 그 자리에 다 들어가지 않고 위아래로 퍼지게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 산의 높이를 좀 줄여줘야 되고, 리프팅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입은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.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술할 때 정확한 공간에 정확한 양을 주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거의 안 생겨요. 팔자주름 유형별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.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? 가장 낮은 레벨부터 얘기를 하자면, 옛날에 규적 수술이라고 고용물 넣어가지고 이 아래쪽에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수술들도 있고, 꺼져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. 그거를 본인이 느끼기도 힘들고, 노화에 따라서 광대 패드가 떨어졌을 경우는 그 처진 걸 해결해주고 볼륨을 채워주는 수술 등이 필요하죠. 제일 간단한 거 실리프팅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.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당겨 놓는 거라서 안에 유지인대나 근막층, 스마스를 조작을 못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실한 비포 애프터에 뭔가 개선을 원하시면 이제 풀페이스 안면 거상을 하셔야 드라마틱하게 팔자주름을 좀 해결할 수 있죠. 유지인대나 그 탄력이 조금 떨어진 그럴 때는 이제 좀 스킨 부스터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로 좀 계속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, 이제 깊은 레벨에서는 그 컨투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귀적 수술이라든지 필러라든지 컨투어를 좀 잡아주는 게 맞고요. 처짐에 의한 지방이 처졌다거나 안에 있는 유지인대나 스마스 층 자체가 중력에 의해서 처진 거는 사실 리프팅이 필요합니다. 젊으신 분들 가운데 좀 광대에 살 좀 많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. 가끔씩 뼈 자체가 큰 사람들도 있지만 뼈 위를 덮고 있는 지방이 유독 많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. 사실 젊었을 때 여기 볼륨 많은 건 어려 보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크게 고민은 없어요. 그 상태에서 처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좀 되는 거라서, 깊은 골만 좀 필러나 지방이 너무 많다고 치면 지방 분해주사나 아니면 흡입을 하기도 하는데, 광대 앞에 흡입은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. 정말 여기는 살 빼는 지방 제거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공간에 빠져나가면서 팔자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방 흡입은 추천을 하진 않고, 그래서 광대에 내가 살이 많은 건지, 광대가 커서 그런 건지, 뭐 처짐이 생겨서 그런 건지, 그거를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 누구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레벨이 된 거죠. 저희들도 이렇게 얼굴 봐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. 다 CT 찍어보고 뼈 상태가 이렇고, 뼈 상태에 비해서 얼굴 지방이 많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, 좀 원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수술이나 시술이 다르니까. 쉽게 말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 와 있는 상태면 사실 굵은 주름이 생겨 있으실 거거든요. 굵은 주름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팔자주름이 이제 고착화됐다는 거. 근데 그거를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안면 거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웃는 게 도움이 돼요? 그거는 조금 컨트라버시가 있습니다. 저는 또 그 부분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, 눈 주변에서 웃으시는 분들은 눈가 주름이 엄청 잡히잖아요. 그건 구김이고, 그리고 또 웃는 것도 너무 많이 웃으시면 사실 구김은 더 가잖아요. 이가 쪽에. 그거는 당연히 노화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고, 근데 이제 처짐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웃는 게 도움이 되죠. 위쪽으로 올라가니까.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좀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육을 너무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잔주름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. 눈도 마찬가지잖아요.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건, 처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웃는 동작은 확실히 도움이 되죠. 반중력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. 정답이 딱 있어서 이렇게 하세요, 그것보다는 인지를 하시고,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잔주름은 더 생길 수 있겠구나,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처짐은 조금은 예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팔자주름에 관한 근원적인 답변들이었고, 팔자주름 있다고 CT 찍어보고 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노화의 일환이잖아요. 그래서 처진 노화에 의해서 깊어지고 젊었을 때보다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여서 늙어 보인다, 이거기 때문에 그 접근은 뼈보다는 처짐에 맞춰서 처짐을 해결하는 안티에이징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죠.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뭔가 궁금증이 있으신 거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처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 병원에 가서 그러면 좋을 제가 볼 때는 사진 찍었는데 신경이 쓰인다. 전에는 신경 안 쓰였던 건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그늘져 보여. 그러면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오늘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네네네.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이 팔자주름은 대표적인 주름이잖아요. 얼굴에서 보이는.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노화의 과정이긴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화의 과정을 최대한 좀 늦춰보자, 조금 더 뒤로 돌려보자, 이런 느낌에서 팔자주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건데,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얼굴 근육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페이셜 요가나 페이셜 마사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하신다거나, 아니면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기기들 요즘에 좀 많잖아요. 그런 걸로 좀 최대한 늙어지는 건 막을 수 없으나 늦출 수는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되실 거고, 근데도 안 된다, 아까 처음에 말한 얼굴 윤곽이나 골격이나 기타 뭐 처짐의 정도, 아니면 뭐 비대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전문의분들이랑 상의하셔서 적당한 나의 원인에 맞는 그런 치료법 내주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임선수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